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 어제 응급수술했고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회복치료를 받다가 조금 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 씨가 흉기를 개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거주하는 충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통신 내역과 검색 기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내용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재명 피습 사건은 정치 혐오가 부른 정치 테러다, 이렇게 규정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정치 혐오는 투표의 결과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혁신해온 70년. 쌍용 자동차가 새 이름 KGM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의 70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월 토레스 구매 시 0.7% 초저리 할부 혜택과 상담 고객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지금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새해 계획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 문경시 차승희 주무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 인터뷰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인터뷰 2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민 인터뷰 내용은 인터넷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버스 운전 노동자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 얘기 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버스 운전하는 노동자분들, 버스 기사분들 얘기를 준비를 하셨네요. 자, 어떻게 해서 인터뷰하게 되셨어요?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버스와 관련된 정책에 다양한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버스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행복해야 승객들도 행복하다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기사분들과 시민들 간의 갈등 문제, 불친절 과속 문제나 손님들의 갑질 문제 등은 특정한 시민과 버스 기사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구조적 문제입니다. 네. 왜 버스를 과속할 수밖에 없는지 직접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버스 정책을 모색하고자 만났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버스 기사님들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버스 운전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인터뷰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그동안 버스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을 했고, 예. 저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시민들 인터뷰에서 자주 나왔던 얘기가 버스 과속 문제였는데, 네.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특히 야간 시간대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린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이 서울이나 대구에서 탈 때랑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버스 운전 노동자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묻고 들었습니다. 예, 버스 과속 문제. 야간에 오히려 더 빨리 달리는군요. 예. 자, 이 버스 기사님들에게는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 이 버스 과속 문제인데, 자,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나요? 네, 그 과속한 이유 다양하겠지만 첫 번째는 배차 시간과 간격, 두 번째는 짧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 세 번째는 뭐 기사님들의 성향, 마지막으로 뭐 급행이라든가 야간 짧은 운행 시간표가 원인인데 예. 예를 들어 평균 15분 배차 노선이 있는데 가덕 농촌 벽지에 들어가는 노선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배차가 20분이 넘어가니까 이때 과속을 하지 않으면 다음 배차와 간격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요. 예. 이 순환 노선 같은 경우 50분 정도 시간을 주다가 야간에는 35분, 40분 정도로 짧게 줘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근로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손님이 적은 야간 시간대는 빠듯하게 잡죠. 그래서 그 9시 넘어서 버스를 타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습니다. 총알택시처럼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리는데 예. 이거는 뭐 기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간표를 짠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들도 뭐 안전운전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야간에 왜 이렇게 과속하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50분에 도는 그 노선이 있는데 야간에는 이걸 뭐 35분, 40분으로 40분 만에 이제 돌고 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과속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간 시간대는 그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는 택시 잡듯이 정류장에서 손을 들여야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앉아있으면 버스를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버스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도로 쪽에 나와서 기다리니까 위험해요. 그럼요. 근데 반면에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가면은 기둥 하나만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예. 야간에 잘 보이지 않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뭐 또 과속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도 있고 승강장이 어두워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조명을 밝힌다든가 또 손님이 타려는 버스 버튼을 누르면 기사들이 볼 수 있게 뭐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은 시민들과 기사님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시민들과 기사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돈도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버스 버튼 누르면 이제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나 이게 탈 손님이 있다 이런 거 알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서로 것도, 좋죠. 안전하게. 그럼요. 이것도 서로 안전상으로도 좋고 또 버스 정류장 자체 그 조명을 좀 더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저 외곽 같은 데 가면 이제 버스 정류소 그 표시만 해놓은 기둥 하나만 있다. 이런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자, 그런데 뭐 지금 몇 가지 대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속 문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버스 증차와 기사 고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버스 증차하고 기사 고용 늘리고 예. 근데 이러려면 이제 운수업체나 시군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야 되고 예. 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 과속 문제는 뭐 민원이라든가 기사들의 고충으로만 둬선 안 되고 시민들 또 버스 기사, 행정, 운수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강조했던 게 이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제도화해야 된다. 일회성 민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승규가 직접 인터뷰하고 돌아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상시적인 버스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버스 과속 문제 하나를 통해서도 이 공적인 공간, 상시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추가로 버스 기사님 그 인터뷰 관련해서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을까요? 네, 버스 기사분들이 행복해야 승객들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버스 기사님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버스 안전과 시민 친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휴식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휴식. 예. 네, 버스가 출발하거나 중간에 오래 정차하거나 회차하는 주요 승강장에는 휴게 공간이 필수적이에요. 예. 그래서 안동시 경우 24기 읍면동을 지나는 대부분의 노선이 시내 한가운데 교보생명 정류장을 지납니다. 구 안동역 근처인데 예. 여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휴게 공간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군요. 이곳에.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경북도청 인근 버스 정류장에 휴게 공간이 생겼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회차 지점인 안동대학교에
기사님들 위한 휴게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구 안동역 앞에 거기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구 안동역 네, 앞에 거기 네.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어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경북도청 인근 버스 정류장에도 휴게 공간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회차 지점인 안동대학교에 휴게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는 좀 있을만 한데요. 좀 공간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안동대학교 경북 유일의 공립종합대학교고요. 또 네. 경북 부지역의 소중한 공간인데 특히 자차가 없는 대부분 안동대 학생들은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예. 그 배차도 많고 이용률도 높은 편인데 현재 휴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기 시간에 또 시동을 오래 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쉬는데 한겨울에 시동을 꺼둔 버스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눈도 붙일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그 넓은 안동대학교에 없습니다. 어허. 그렇다고 버스를 주차해두고 뭐 근처 카페에 가서 쉬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기사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잠깐 가는 것 빼고는 기사님들은 버스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예. 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안동대에 자주 가봐서 아는데 이제 학교에 빈 공간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공간 이제 여유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학교에 좀 휴게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늦었더라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듣고 이거 안동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니 안동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안동대학교와 이제 공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 협의한다고 해요? 안동시에서도? 네, 근데 이제 현재 제안드릴 장소가 공사 중이어서 어허. 공사 끝나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저도 안동대 대학원생인데요. 예, 예. 그 안동대학교 캠퍼스 넓고 또 이용률 낮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동대 버스 기사 휴게 공간 마련은 기사님들의 노동과 휴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안동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버스 공공교통에 대해서 이 안동시 안동대학교가 공적 채무를 다하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안동대학교 총장님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방송을 들으시는 안동대학교 총장님, 교직원, 교수님,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안동대학교 동문분들이 안동대학교 버스기사 휴게공간 생길 수 있도록 예. 좀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립안동대학교에 버스기사 휴게공간 꼭 생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안동시와 안동대학교의 공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허순계 청년 생각에서도 또 힘을 좀 보태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버스 정책 담당 공무원, 또 민간 전문가,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가 등을 인터뷰한 내용과 함께 역시나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정책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접 현장 또 취재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네요. 자, 다음 주에도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을 위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순규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양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8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를 연결해서 새해 소식 또 신년 계획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경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차승희 주무관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죠. 차승희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새해 문경시정의 방향이 궁금한데요. 또 시장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문경시정의 방향을 밝히셨죠? 네. 어제 1월 2일 어제 아침입니다. 2024 시무식 현장에서 저희 신현국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문경시 청사진을 그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그 6가지 핵심적인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 기업 유치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지역 개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재미와 감동으로 사람이 찾는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체육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낌없는 지원으로 1등 농업,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 친절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경시는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2024년 문경시 6가지 큰 방향을 제시를 했군요. 그래서 대학 기업 유치, 지역 개발 사업, 문화 관광 도시, 스포츠 체육 도시, 또 1등 농업 농촌, 교육, 복지, 친절 도시 건설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네요. 네. 자, 지난해 2023년 시정의 성과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모두들 2023년은 유난히도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들 회상을 하시는데요. 저희의 문경시는 2023년 한 해는 기적과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핵심 공약 사업인 문경대, 숭실대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이 성과 단계에 들어서기도 했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MOU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 소방장비 기술원이랑 농민사관학교를 문경시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문경시민 모두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어서 가능한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문경시는 작년 한 해 동안 73개의 대규모 국제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4개의 국제 대회를 유치 확정해서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무 여자 축구단이 세계 군인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를 했고요. 예스 문경 시니어 바둑팀이 정규리그 우승 및 통합 우승이라는 스포츠 마케팅의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하는 도시답게 33개의 작품이 319회에 걸쳐서 촬영이 됐고 하늘제 옛길을 복원하고 복명산 출렁다리를 준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 조성해서 문경의 천만 관광 시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읽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문경시도 4대 축제가 있는데요. 삿사발 축제, 오미자 축제, 그리고 약돌 한우 축제,
축제, 사과 축제 때는 홍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른바 문정성시가 아니라 문경성시를 이뤄서 저희가 문경에 방문하신 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그 외에도 2023년 확보한 단산 터널 개설 공사 및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로 금년에도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문경시의 빛나는 2024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뭐, 지난해 성과 쭉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중요한 이슈만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죠. 자,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었죠. 숭실대와 또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방의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은 어느 지자체나 가지고 있는 난제인데요. 예. 저희는 해법으로 한국체육대학교와 숭실대학교의 문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팎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문경 시민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의 뜻을 모아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부 의지를 먼저 다졌습니다. 예. 특히 국군 체육부대가 위치해 있고 각종 스포츠 전지 훈련장이자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문경은 수도권과의 우월한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쾌적한 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체육훈련 활동에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문경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를 했고 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경 이전 당위성 등의 설명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해하셨던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유치는 숭실대학교와 관내에 위치한 문경대학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문경시와 문경대학 간의 확약서를 체결했고 올해 후속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유치는 뭐 거의 100%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네, 이제 네. 이거는 그런 거고. 네.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그 한국체육대학교죠. 한국체육대학교 유치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인 거죠. 아직 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아, 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뚜렷한 입장 공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라는 방침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예. 바로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문경시로 오면은 참 좋긴 한데 다른 또 경쟁 도시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였죠? 제 기억에 그 충남 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경쟁 도시가 네. 어쨌든 네. 이게 좀 문경 쪽으로 꼭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네. 혹시 언제쯤 결정 나는 겁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총선 네, 이후에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민감하니까 총선이 네,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예, 그 소식 내년 이맘때 꼭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백종원 대표와 업무 협약 맺었다, MOU 체결했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네. 문경시의 외식 산업 개발원을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문경시와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작년 8월 MOU를 체결을 하고 12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착공됐어요? 네. 예. 그리고 백종원 더본 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은 문경읍 마원리에 둥지를 틀 예정인데요. 네. 잘 아시는 백종원의 골목시장, 뭐 장사천재 백사장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백종원 대표의 강점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서부터
지자체에서 외식 지원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많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문경시 가은 아자개 장터를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에도 예전에 그 문경 탄광시대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에 걸맞는 소규모 축제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연 대회를 추진하는 등 MZ세대와 신중년세대 등 전 세대를 저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연계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문경시 공식 유튜브 문경시청 TV에서는 촌 전빵길이라고요. 여기서 같이 함께 개발한 약돌돼지 고추장 떡갈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련 영상이 게시되고, 그리고 이제 시범 판매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약돌돼지 고추장 떡갈비 출시가 됐군요. 네. 약간 좀 매콤할 것도 같고 맛 좀 보셨나요 혹시?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장사천재. 저도 좀 사 먹어봐야겠네요. 어떤가? 네. 자, 그리고 또 문경시의 또 큰 사업이죠. 주울산 케이블카. 네. 이것도 좀 관심 많이들 가지실 텐데. 네. 이거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또 하늘길 조성 사업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업들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사업인데요. 주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고요. 이제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본연의 사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족한 관광 자원에 케이블카가 더해진다면 주울산의 험준한 산세 때문에 그동안 정상과 산 안의 절경은 감상하지 못했던 어른분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분들도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에 다가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길 조성 사업은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인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그 주울산에 스카이워크 그리고 데크로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험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세제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 가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주울산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케이블카 그 정상 부근에 이제 하늘길도 이제 조성을 하겠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궁금해할 게 이제 케이블카 놓여지면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노약자층도 갈 수가 있고. 근데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찬반이 참 예민한 문제잖아요.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게 이게 과연 놓여지는 거냐,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아이디어 단계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확실히 놓여지는 겁니까? 케이블카는? 네, 지금은 이미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상태고요. 이 사업을 이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랑 하늘길 조성 사업이 각각 초읽기에 지금 달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케이블카가 놓여진다. 문경세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장가게나 스위스 알프스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주울산 하늘길이 저희 한국에도 열릴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경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이곳을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이 사업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경 시멘트 공장은 이제 구 쌍용양의 시멘트 공장이라고 해서 1960년대 국내 산업화 기틀을 마련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2021년에 문경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넷플릭스의 유명한 프로그램의 외계인이나 택배기사, 스위트홈 등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상물의 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문경 시멘트 공장 변화를 위한 도전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작년 12월
커피 전문 업체인 테라로사를 비롯한 민간 컨소시엄 문경 1957과 함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데요. 빨리 공개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문경의 근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경 시멘트 공장이 스토리가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네요. 네. 이 밖에도 새해 문경시 예산이 이제 9,300억 원 규모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100억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단산 터널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아까 잠깐 전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단산 터널이 완공이 되면 50분 걸리던 거리가 5분으로 단축된다는 거.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산 터널은 대략적으로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죠? 몇 년 후면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죠? 단산 터널이 지금 이제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진행이 못 되고 양방향 진입로만 준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00억 원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역시 예산이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최대한 빨리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승희 문경시의 차승희 주무관과 함께했는데 음성도 너무 좋으시고 발음도 정확하셔서 혹시 전직 아나운서 출신 아니신가 할 정도로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차승희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종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신년 특집 또 총선 특집으로 새해 신년 여론조사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또 신년 들어서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다 쏟아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만 오늘 좀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론조사 보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 어제 피습 당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속보로 좀 아까 들어온 게 있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속보까지 있었는데 현재 어떤 상태고 또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누구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의도 여부를 떠나서 절대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방문 중에 가덕도 신공항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는 사이에 마치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을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왔고 흉기를 휘둘렀고 지금 경찰과 의료진에서 설명하기로는 1.5cm 정도의 뇌정맥을 상처를 입힌 이 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것이 이제 자상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상처 부위에 대한 의학적 표현 자체가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의식을 잃었던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서울로 노들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노들섬에 헬기가 내린 이후에는 응급 차량을 통해서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바로 그게 어제 상황입니다. 상당히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불안했고 또 추가적인 우려가 나왔지만은 좀 안정이 돼서 일반 병동으로 이송했다. 이런 이제 소식까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피습, 더군다나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가 자행돼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또 가장 큰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 누구도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이슈고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도층과 무당층 또 수도권과 2030 MZ세대는 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또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요. 예.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일정도 상당히 이제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외에 정치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에서도 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원래는 내일이잖아요. 그 신당 창당하겠다는 게 확정해서 발표를 내놓은 건 아닙니다만 이번 주에 신당 창당과 탈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태 앞에서 정확한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자체가 수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혹시 신당을 창당 안 하겠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번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발언이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도 서울대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못 만나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캐차를 빈다라는 이제 말만 위로의 말만 이제 전달하고 나왔을 뿐인데 대체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전직 총리 들도 연달아서 만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만류를 했습니다만 일단 되돌아가서 지난달 이제 연말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해서 일정이 조금 늦춰질 뿐 이낙연 전 대표의 판단과 결심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론조사 확인해 볼 게 많아서요.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이 부분도 여론조사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신년 여론조사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력을 묻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28일, 2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4%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주목을 받았냐면 24 한동훈, 22 이재명 대표인데 물론 피섭 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큰 차이가 아닌데 왜 그렇게 볼까? 6개월 전에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내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6개월 전에 22%, 이번 조사 22%로 변함이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개월 전에는 11%였는데 이번 조사 24%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거의 2배 가량 더 차기 정치 지도자의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MBC입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 27%, 한동훈 비대위원장 22%로 오차 범위 내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치상으로는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29일부터 30일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오차 범위 내다라는 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뛰었다는 걸 확인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컨벤션 효과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전히 이제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조사 결과가 앞으로 더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 행보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노인의 방문 등 그러니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비하 발언에 대해서
대한노인협회를 방문해서 김호일 회장에게 이제 사과한다. 이런 소식까지도 이제 전해지는 걸 보면 대통령의 행보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론도 미디어도 더 주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사 결과와도 맞물려서 앞으로의 총선 판도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윤석열,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섭 이후에 어떤 정치 상황이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대결 구도가 좀 바뀌었군요. 윤석열,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 못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과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못말. 말을 하지 못한다. 알지만 못 말한다. 분석이 나오는데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이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25%.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40%. 이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25%.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이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가 65%.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검법도 그렇고 대통령과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5%.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고 이제 제 의결로 이 김건희 특검법이 갈 확률이 높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어떻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분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 예. 자, 총선 구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는 구도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호안고님께서도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지만 선거 때마다 또 개표 방송 또 하실 텐데 그때마다 보면 총선 구도가 이렇습니다. 대선 구도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구도로 보면은 정부 견제론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다른 조사들도 그런 추세입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인데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1%. 예.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2%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는 11%포인트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선거일이 이제 투표일이 점점 4월 10일 가까워지면 조금은 좁혀졌습니다. 예. 그래도 52%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은 중도층도 정부 심판론 쪽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4년여 전인 2020년 총선 때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더 높았어요. 4년 전에는 지원론이 더 높았다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는 그렇죠. 높았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60%와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180석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정부 견제론, 정부 심판론이죠. 정권 심판론이 보통은 대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타나는데 정부 견제론이요. 이번 MBC의 조사 결과 정부 견제론이 대통령 지지율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부 견제론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 이거 참 신기하네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368에서 184 얻었잖아요. 딱 그때 4년 전 총선 때.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30% 초반이니까 뭐 100석 안팎 뭐 이렇게 지지율만 보면은 그렇게 나오네요, 숫자가. 일단은. 서한고잉크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가능성이 조금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때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대통령이 견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전면 국면 자체가 전환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총선 구도는 야권이 그래도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조사상 정작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 아니면 기존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면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차이가 없다. 양당이. 그렇습니다. 이걸 이른바 설명을 하기를 이재명 대표의 자의가르닉 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리스크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뭐 친명 비명간 또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부분 이런저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돼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 2030 MZ세대가 이 총선 구도 조사만큼 흡수가 안 된다는 건데 이 조사들이 다 이재명 대표 피습 전에 실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피습 영향이 과연 이런 조사들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향후에 아직까지 뭐 98일이니까 총선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이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불투명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있어서요. 마지막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여론조사 나온 거 있죠?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관련된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사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마찬가지로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 64%입니다. 64. 거부권 행사에 동의한다가 31%로 나타나서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은 결과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도이치 특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 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중도층 무당층 이른바 중수층 여론이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쪽에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이 지지층들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연 계속해서 알지만 말을 못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비딕이 됐든지 사극은 최수종의 것이 됐든지 펠로우 시티즌십 전략으로 전환을 시켜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64,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가 31.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층들은 다 그쪽으로 결집했고 중도층이 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